자, 거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 억식이 어렵진 않죠. 자, 65번 문제. 그죠? 65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로 오른 것은 그랬죠. 일단은 지방세 목적세, 그러니까 지방세 목적세 두 개 있다 그랬죠. 그죠? 지지인데 그 중에 부가세. 그러니까 뭐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3번이 정답이죠. 일단은요,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 해당 안 되죠. 왜? 이게 국세잖아요, 국세. 지방세 중 1, 2, 3번 중에 3개인데, 재산세는 보통세잖아요. 목적세 아니니까. 그죠?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둘 중에 하나인데, 부가세는 하나밖에 없죠. 지방교육 3번. 그죠? 66번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것으로 오는 것은, 이건 시험 문제 맞으라고 된 거예요. 설마, 이걸 틀리겠지. 지방. 3번. 설마, 이건 맞으셨겠죠. 빵점 방지용 문제가 된 건데. 다 틀릴까봐 걱정스러워.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 틀리지 마시고 맞추시라고. 그 다음 67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죠? 1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렇습니다. 지목 변경 등은 둘 중 빠른 날.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받으면 누가 세금 내요? 상속인이 내죠. 피상속인은 안 된다겠죠. 돌아가신 분이라. 그죠? 2번. 그렇고 3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보담보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보담보 증여가 뭔지 아시죠? 이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갑이 이게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을한테 뭘 한다? 증여를 해주는데 그냥 안 해주고 조건부로 증여했다. 그게 뭐다? 네가 내 대신 저 채무를 부담해라. 그럼 부담부 조건.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 3억 설정되어 있는 건 원래 갑이 갚아야 될 채무인데 이 갑이 뭐라는 겨? 10억짜리를 주면서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이 3억을 뭐라? 갚아라. 떠안아라.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우리 양도세에서 이 3억은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죠? 왜? 이걸 채무를 떠넘겼으니까 갑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뭐 한 걸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양도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취득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요.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재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주는 사람이 3억은 돈 받고 팔았고 7억은 공짜로 줬다겠는데 취득한 사람은 10억 전체를 증여로 받았다라고 세금을 냈어요. 취득세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맞춘 거죠. 뭐 이대로 가면 돼요. 자, 3억은 뭐 한 걸로 본대? 양도한 걸로 본대. 즉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대. 그건 산 사람은 돈 주고 산 거죠. 유상취득이고. 7억은 증여한 걸로 본대. 주는 사람이 공짜로 줬대잖아. 그럼 취득한 사람도 공짜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 질문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그랬잖아. 그럼 이게 3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봐?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기출문제로 이거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4번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나오면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하나의 납세 의무가 있다. 4번 맞고 정답 5번이 틀렸네요. 왜요? 과정주주 설립 당시 과정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뭐 과정주주 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정주주 얘기 나오면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데 있죠. 첫 번째 뭐 설립 당시 과정주주는 뭐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최초 과정주주라 했죠? 최초로 과정주주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얘가 만약에 지분이 40%였다가 20을 취득해서 60%에 됐다. 그러면 처음으로 과정주주가 된 거죠? 이때는 어떻게?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세 번째는 재차 과정주주라 했죠? 재차 과정주주가 되면 이때는 뭔다? 그 이전 과정 주주보다 증가분에서 과세한다. 그죠? 40였다가 60 됐다가
30 됐다가 70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한다? 그 이전 과정 주주지분보다 증가분 10% 증가됐죠? 이 얼마? 10%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5번 질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설립시는 취득한 걸 본다 그러면 땡 틀렸죠. 답이 5번이 틀렸네. 그렇죠? 68번은 다음 취득세 과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죠. 왜?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뭐가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랬죠?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번은요.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내가 할부로 사면 1억인데 그걸 일시불로 사면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500에 샀다. 그래서 500만 원을 깎아준 거죠. 이때 취득 가액이 9,50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9,500이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 중 뭘 말한다? 9,500이 뭐다? 할인된 금액이 9,500인 거죠. 이건 할인 받은 금액이 500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야, 나 1억, 할부는 1억인데 내가 일시불로 줘가지고 나 9,500에 샀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요. 500이 할인받은 금액이지. 그러니까 얘가 취득가액은 아닌 거죠. 뭐가 게요? 과표는 할인된 금액. 그죠? 보기 2번이 된 금액. 3번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나 연체료 할부이자의 경우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땡. 3번이 틀렸습니다. 왜?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라? 법인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격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뭘 기억해라? 법인만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자동으로 연체료 할부이자 나왔다 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얘는 지금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자금이자는 들어가지만 뭐가 틀린 거야?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포함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머릿속에 꼭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4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 취득하면 뭘 과표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국주 공판장 검증 이는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에 5번 지목 변경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지목 변경은 증간가액이 과표인데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라고 나오면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5번은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됐대잖아. 그럼 뭐예요? 소요된 비용 그러면 되죠. 이 말 없고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간가액 간주취득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68번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으로 보면 공부 좀 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왜? 연체료 할부자는 법인만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틀렸으면 책 찾아봐가지고 그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연체료 할부자 법인만. 그죠? 그걸 비교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개인하고 묶어 나오면 여기 조심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고 가야 나중에 또 나오면 안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69번은 남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1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현물실자, 건축물 개소, 공유성, 매립 간접 등 원시 승계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취득은 승계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뭐 있어? 간주 취득 전부 다 뭐다? 취득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취득을 하면서 내야 되고 매립간책에서 원시 취득해도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목 등 변경해서 취득 안 했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런 거죠. 1번은 그런 얘기네요. 2번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는 1000분의 40이에요. 그죠? 근데 농지는 1000분의 30이죠. 이게 이제 표준세율이잖아. 그죠? 나온 김에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2.8%고 농지 상속받으시면 2.3%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증여받으시면 3.5%. 그죠?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원시 취득. 그죠? 소유권 보전 등의 원시는 2.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 분할은 2.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농지 얘기가 표준세율이 3번이나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요. 최근에 개정되고 나서. 근데 농지 얘기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농지. 맞은 지문 나오기도 하고 틀린 지문 나오기도 하고 정답으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0. 답이 2번이 틀렸네요.
3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믿은 게 전매죠? 자, 이거 뭐라다? 중가산세죠. 중가산세. 몇 프로? 100분의 80%입니다. 조심할 거는 거기서 100분의 80을 해가지고 맞았는데 이것만 보고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다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지문은 지금 보통 징수라고 돼 있죠. 맞긴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100분의 80만 꽂혀가지고 맞았다기는 뒤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항상 머릿속에 가산세 부과되면 뭐가 된다? 보통 징수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원금에 가산세 플러스해서 고지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는 거기까지 신경 써야지 80만 원 맞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죠.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고 5번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광도지사가 부과하죠. 왜? 얘가 특광도세고 얘가 과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뭐요? 물세.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관을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뭐 세율입니다. 2번. 그죠? 다음 70번은 다음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법령에 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뭐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죠? 가산세가 나왔네요. 그럼 뭐라고요? 보통 징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소세는 아까 했죠. 일반 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정은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인데 지방세기 때문에 100분의 75까지 한도가 있다. 뭐 그 얘기죠. 2번 취득세 비과세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뭐 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그러니까 30일 안에 뭐 해라? 신고 납부. 그러니까 얘가 일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며칠 안에 해라? 30일 안에. 근데요 조심할 건 뭐라고요? 신고 납부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 했어? 취득세는 가산세가 나오면 보통 징수고 가산세 아닌 애가 나오면 전부 다 신고 납부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30일 안에 그랬는데 얘가 가산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 문제 풀 때도 30일만 꽂히면 안 되고 어디까지 봐야 돼? 신고 납부인지 보통 징수인지 봐야 됩니다. 얘가 보통 징수가 돼버리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걱정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재산권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자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문은 지금 뭐래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래. 그럼 아직도 어떤 분이 아니 언제는 60일이라고 언제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라고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요 말은 뭐라겠어요? 60일은. 요 안에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등기는 아무 때나 하면 된다 했죠. 60일 안에 해도 되고 지나고 해도 돼. 그럼 얘는 뭐예요? 60일 안에 안 하면 뭘 부과하겠다? 가산세를 부과. 기간을 정해주는 법정신고 기한. 그럼 등기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등기하시려면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낸다. 사고 나서 낸다 했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가 언제가 됐든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그럼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돼요. 60일 그러면 돼요. 지문이 뭐라고 나왔을 때만 등기란 말이 나왔을 때만 60일 그러지 말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 60일 지나고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세금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내야 되죠. 대신 60일 지나고 등기하면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 내야 되죠. 뭣도 같이 내야 돼? 가산세도 같이 내야 되는 거야. 60일 안에 등기하면 가산세는 안 내고 60일 지나고 등기하면 가산세 내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등기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60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 그러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그러면 60일 그러시면 된다. 그렇죠? 4번은 부가세죠. 납부세계 농특세 10%, 지방기업세 20% 부과되죠. 자, 5번.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죠. 그죠? 근데 상속은 외국에 있으면, 국내에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죠. 왜 틀렸어? 5번이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안 되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래야 돼요. 이건 일부러 내봤어요. 왜냐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든. 6개월, 9개월을 상속. 그러니까 대충 읽고 또 틀리면 이거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거라고요. 건성으로 읽어버렸다니까. 얘기 진짜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열받잖아요. 모르면 괜찮은데 공부 좀 하면 다 알고 가는 건데 틀리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답이 5번이 틀렸죠? 71번은 다음은 등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어요. 1번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얘도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등기 신청서 접수일 전까지를 말한다. 2번 어떤 사유로 그 등기 또는 독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환급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가 취득세에 있어요. 연부취득의 경우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왜? 걔는 취득을 안 했는데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해줘. 그럼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단 등기하고 끝나면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든 환급 없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등록세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3번 등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얘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신고 안 했지만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세는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2번하고 3번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2번, 3번.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면 뭐예요? 5번이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답이 일단은 5번이 틀린 거죠. 왜?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 하죠.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4번은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똑같이 추가 징수되면 30일 안에 뭐 해라? 신고 납부해라. 그러니까 취득세 둘 다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가 나오면 보통 징수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면 돼요? 신고 납부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옛날에 기출로 나왔었거든요. 이게요. 실제로. 틀린 걸로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간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71번은 2번, 3번, 5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2번, 3번, 5번. 7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다. 땡. 아니죠? 얘는 이거잖아요. 상속이 됐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는 안 했지만 뭘 했대? 신고했대잖아. 그럼 얘가 내는 거 실제 소유자. 자, 등기하면 얘가 내고 등기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내고 둘 다 안 하면 주된이에요. 얘는 근데 뭘 했대? 신고했대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신고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고 옳은 거 고르는 거죠. 2번은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2번 맞았나요? 언뜻 보면 맞는 것도 같죠? 틀렸어요. 공유재산은 그냥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각각 나눠내는 겁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분이 많은 거 어쩌고는 상속할 때 주된 상속자 나올 때 나오고 얘가 그거죠. 누가 주된 상속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근데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나눠내는 겁니다. 자, 근데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럼 어떡한다? 균등한 거로 본다. 보통 공동명의만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5대5, 3명이면 3분의 1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 그래야죠. 2번 틀렸고. 3번 재산세 과세의 기준을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당인으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누가 내? 매수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양수인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가 낸다? 매수, 즉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6월 1일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러면 지금 사면 여러분이 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계약서 잔금 날짜를 6월 1일로 써버리면
6월 1일까지는 올해 거 재산세를 누가 내? 매수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팔려면 6월 1일 전에 6월 1일까지 팔아버려. 등기까지 넘겨버리면 끝난다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시집이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거죠. 4번은 왜 틀렸어요? 공부상이 아니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죠. 사실상. 근데 이게 안 보이려면 이런 것도 안 보여. 6월 1일, 6월 1일 맞는데, 6월 1일 맞는데, 맞죠? 6월 1일. 소유자 맞는데, 맞아요. 근데 공부상이 아니라 누구?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5번, 신탁재산은 누가 낸다?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났습니다. 수탁자. 그죠? 이것도 개정된 거, 재작년에 개정된 거죠. 원래는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개정된 그해 시험도 나왔었고. 그죠? 수탁자.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것.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73번. 다음은 재산세 물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물납. 1번. 지자체장. 자, 물납하려면 신청하셔야 허가받아야 된다 했죠? 기준금액이 얼마나겠어요? 1000만 원 초과. 1번 맞고. 2번은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안전행정이 정한 바에 물납할 때는 납기내 납부를 본다. 물납하면 기간이 물납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등기부 등본이 그 지자체 앞으로 나와야 돼요. 등기 권리증이. 그러면 이거 절차를 밟다 보면 무조건 납부 기한 지난 다음에 물납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 기한이 지납을 했으면 얘는 원래 뭘 내야 돼? 가산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전에 허가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납하면 뭐 한 걸로 봐? 납기내 납부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산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맞는 얘기고. 3번 물납 신청하려면 신청 며칠 전에 우리 가는 건 며칠? 10일. 걔네 가는 건 5일. 답 3번 틀렸네요. 왜?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언제까지? 10일 전이죠. 말씀 재산세는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건 10일이고 걔네가 우리한테는 5일. 그죠? 물납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걔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우리한테 하니까 5일 안에 하고 불허가 통지나면 변경 신청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고 허가 나면 서류를 우리가 갖다 줘야 되니까 10일 안에 제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건 뭐야? 통지하는 거. 통지, 허가 여부 통지 5일이죠. 그러니까 고지서는 누가 보내요?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답이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낼 때는 뭐 73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맞추겠지 10일 5일 그러고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푸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걸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본인의 의도대로 푸는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 그죠? 알고 보면 참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다음에 안 틀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4번 재산세 물납 대상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 안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관할구역은 시공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만 낸다겠죠? 얘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관할구역 안의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땡 틀립니다. 과세 대상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선박 항공이 되는 얘기잖아. 뭐만 돼? 부동산에 한한다. 5번은 물납 신청하면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며칠 안에? 5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다가 5번이 5일이야. 쟤도 5일이야. 그럼 둘 중에 생각을 해봤어야지. 어느 거 하나가 틀린 거죠. 5일은 물납 절차 밟을 때는 5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허가 통지할 때만 5일이니. 나머지 다 뭐요? 10일, 10일, 1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이 맞으니까 저기 3번이 틀린 거죠. 네. 자, 74번 다음 중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그죠? 보통징수고. 2번 수익징수 나왔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 1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땡. 그랬어요. 왜요? 10만 원이면 한꺼번에 7월 달 맞잖아요. 틀렸잖아. 어디가? 응?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기출문제 지문. 이야 맞아. 이야 맞아. 이야 맞고 7월달 맞아요. 10만원 이야 막 7월달에 한꺼번에 더 빨리 7월달 맞아. 눈도 장님이에요. 어디가 틀렸어? 토지가 틀려. 토지. 주택이야 주택. 토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풀면 사람 심리가
자, 보세요. 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기본서에. 10만원 이하면 7월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는요, 그냥 읽어요. 주택은, 그리고 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 10만원 이하면 7월달, 7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문제 풀 때는 뭐가 먼저 보여요? 내가 평상시 신경을 썼던 게 먼저 보여요. 그럼 얘가 먼저 보이면 여기가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고 의심을 하려고 하는 순간 뒤에 10만 원이 나와요. 오 10만 원? 그리고 뭐? 오 더 빨리 7월. 그럼 얘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얘는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틀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내면 또 반은 틀려요. 그럼 또 보는 거죠. 그럼 또 내가 이거 조심해야지. 그렇게 2번 하고 넘어가죠? 3번째는 자동으로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이론 백날 외워봤자 못 풀잖아요. 아는데 틀렸잖아, 이거는. 오히려 암기를 너무 완벽하게 더 틀리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10만원 7월인 거 알거든요. 그냥 맞았다,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이미 여기서 틀린 건데, 토지입은. 그게 실문에 이거 다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공부한 사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맞힌 거, 찍어가지고 맞춘 사람이 맞은 거고. 정확히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틀렸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토지. 4번 토지 납부기한 9월달이잖아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 고지에는 몇 일까지 발표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걔네 가는 거 5일이죠. 답이 3번이 틀려야 돼요. 75번은 토지세법과 실거래가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세에서 공제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 양도하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얘도 양도와 직접 관련된 건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자인데, 우리가 이자는 포함되는 이자 있고 안 되는 이자가 있다 했죠. 포함이 되는 이자는 처음부터 약정을 해서 이자를 포함한 조건으로 계약했다. 할부 이자 같은 건 들어가. 근데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은 안 된다 했죠. 연체 이자는 안 돼. 그럼 2번은 지금 뭐예요? 약정의 이자니까 포함이 되고, 양도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세무사 맡기면 걔들 돈을 받죠? 비용 됐죠? 그거 들어가고. 4번이 정답이죠. 왜? 수익적 지출은 안 된다 했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만 현상 유지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안 된다. 취득세 들어간다 했죠. 이거 했었죠. 우리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에서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 안 되고, 수익적 지출 안 되고, 양도 간접 비용 안 들어가고,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현상 유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지출이니까 포함이 되지만 현상 유지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포함이 안 된다겠죠. 답이 4번이에요. 이것도 뭐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사실은요. 76번 다음은 양도세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설명하다 옳은 것은 개인간 유상거래예요. 자, 양도세 개인간. 자, 매매래요. 그럼 뭐요? 뭐 딱 떠올라야 돼? 얘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즉 실제 대금 청산일, 그것만 보면 되는데 등기가 같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 빠른 날. 2016년 4월 28일이네요. 답이 4번이죠. 이건 뭐 그냥 쉬운 거죠. 이거는 이런 문제 풀 때 양도세니까, 양도세는요 계약서는 없어요. 양도세는 계약서에 잔금 날짜를 하는 거 없어.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 실제 잔금 지급. 그것만 보면 돼. 근데 등기가 같이 나온 뭐해서 둘 중 빠른 거니까 답이 2016년 4월 28일인 거죠. 정답이 4번이에요. 그렇죠? 77번 다음 중 양도세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것은 1번이에요. 가산세. 그렇죠?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럼 차감되는 건 뭐예요? 필요 경비 빼주고,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빼주는 거고, 기본공제도 빼주는 거죠. 얘들은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표율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데 가산세는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면 이걸 안 냈을 때 가산세 같은 여기는 관계없는 거죠. 실제로 이게 오래전에 해만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과세표는 감소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땐 정답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2009년도까지. 그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해야 돼? 과표 순서 제가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0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걸 읽고서는 얘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에이, 성기를 1번 찍었어. 막였네. 그죠? 1번 안 찍죠? 3번 찍는다 했죠? 안정감 생기게.
78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소득별 공제라겠죠? 소득별로 얼마? 연 250만 원. 어디서 빼줘요?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주죠. 1번 맞고.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받을 수 있다. 장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됩니다. 그렇죠? 3번 1세대 2주택 이상 비삼용 토지의 경우도 등기된 경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자, 기본공제는 뭐만 안 돼? 미등기 빼곤 다 돼. 미등기 빼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만 안 되죠. 비삼용 토지 된다 안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겠죠? 올해 개정된 거니 그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얘는 아니지. 왜? 3년 이상은 누구 얘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 얘는 보유기간 상관없죠. 얘는 아무것도 안 가리고 기본이니까 뭐라 했어?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양도세, 과세 대상도 안 가리고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뭐 빼고? 미등기 빼고. 4번이 못 주는 거죠. 기본공제. 기본인데 그랬잖아요. 보유 상관없고. 보유는 장기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 5번 미등기 양도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미등기 안 된다겠죠? 답이 4번이 틀렸죠. 이게 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이니까 그런 거. 좀 지나면 나중에 보면 아 이런 것도 틀렸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고.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뭐 계속 어려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막 한탄하는 거죠. 세법 어려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잘해야 열심히 해야지. 그죠? 79번 다음 중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1번 양도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기한하고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본 얘기죠? 재산세액이, 그건 재산세액이.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 분납. 500만 원 45일은 지방세, 45일은 지방 재산세액이 하는 거죠. 자, 재산세 500초가 45일, 종합부동산세 500초가 2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이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거래 허가 고유인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고유가 뭐라 했어? 허가 전에 잔금을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무조건 얘는 뭐라 하겠어? 이거 나오면 뒤에 거라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무조건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럼 얘는 지금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허가가 나중에 난 거죠.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맞고. 3번? 정답 3번이죠? 아니,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거죠. 3번이 틀렸어요. 지방소득세, 부가세 아니죠. 내는 건 맞다고 했잖아. 근데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된다잖아. 아까 양도세는 부가세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언제?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가 뭐다? 부가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했죠. 4번에 틀렸어요. 물납이 안 돼. 물납이 안 돼. 이것도 걸렸는데 부동산에 하나 이게 틀렸대. 그러면 안 되고 물납이 안 된다. 폐지됐다니까. 답 4번 쓰면 진짜 사람이 양식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개정돼서 폐지됐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죠? 그 문제도 그러니까 틀려도 좀 수준 있게 틀려야 돼요. 그죠? 3번 쓴 건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4번보다 나아. 4번은 진짜 4번 쓰고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을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5번 양도차익권 차손이 발생한 양도세가 부과되냐 하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땡. 뭐라 했어요? 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랬죠. 답이 3번 옳은 것은 2번이죠. 답입니다. 2번. 수직공부에 다 틀린 분은 이제 80번 하나 맞춰야 되는데 80번이 비과세네. 그죠? 이거라도 맞추고 가야죠. 다음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 중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나는 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맞네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2번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게 되면 보유 거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팔고 가게 되면 몇 년 안에 팔아라? 출국 후 2년 안에 파는 경우. 그럼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 무조건 되는 거죠. 수용은 무조건 뭐다? 보유, 거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왜?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그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고 4번은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는 거 있죠. 치약상 형편, 질병치료 그리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거면 되는데 뭔 안 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 4번은 치약상 형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맞죠? 5번 틀렸어. 왜요? 어디가 틀렸어?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건요.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안 풀고 넘어가 다음에 또 틀립니다. 지금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잖아. 그냥 틀렸다는 걸만 아는 거죠. 어디가 틀린지 몰라. 어디가 틀렸어요? 죽겠죠. 어디가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지. 보유가 아니라 거주라고. 거주. 1년 이상 거주. 그 4번도 봐봐. 4번도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가 치약상, 금방 제가 설명했죠. 그거 할 때. 치약상,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내가 금방 얘기해 4번 할 때 했는데 5번 보더니 멍뚱이 얘기했어. 보유가 아니라 거주예요. 거주. 근데 실제로 기출로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 이게요. 근데 얘가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이 지문이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있긴 있잖아요. 근데 못 고르잖아요. 왜 그래요? 안 풀어봐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상관없어. 계속 틀려봐야 돼요. 그 대신 뭘 해야 돼? 틀리고 나서 정리를 해줘 이렇게.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린단 말이지. 보유 아니고 보다 거주. 그리고 다른 식으로 가는 건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앞으로도 기회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서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